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목소리 왜 이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목이 마시고 한 것 같아. 그래도 이해되시죠? 좀 이해해 주실 걸로. 자, 어쨌든 오늘의 뉴스.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난 관심 없어. 이런 분들도 꽤 계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지난 1월 하이브리드 등록 대수를 보면요. 자동차 전체 판매 대수 중에 30%라고 합니다. 30%가 어떻게 넘어? 물론 아반떼 같은 준중형차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비중이 8.9%. 뭐 그렇게 많진 않죠. 에이, 하이브리드 인기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MPV나 SUV들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1월 판매량을 보면요. 산타페는 63%, 소렌토는 75%로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53%입니다. 근데 이거는 계약 건수가 아니라 실제 출고 건수예요. 계약 건수를 보면 80% 정도가 하이브리드, 출고가 밀려서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원래 MPV라든지 SUV라든지 이런 차들은 사실 디젤이었잖아. 디젤이 인기였는데 요즘 디젤 인기가 빠르게 식어들면서 하이브리드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죠. 뭐 아반떼라든지 소형차들은 하이브리드가 있더라도 가격이 워낙 중요하니까 하이브리드 가격 차이를 도저히 더 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싼 차가 최고 이러면서 깡통이 가장 잘 팔리는데, 소렌토나 산타페 이런 차들은 아무래도 차 가격이 좀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차고, 게다가 연비도 중요하니까 하이브리드가 단연 인기인 거죠.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등장하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카니발의 위협이 될 차인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출시가 임박했다. 이게 홈페이지에서 드러나고 있네요. 지금 보면 배출가스 인증, 소음 인증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환경부 캔시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고급 모델인 라운지, 그리고 일반 모델인 투어러, 이거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밴 모델까지 하이브리드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밴이 하이브리드로 나와? 그동안 하이브리드 밴은 없지 않았나? 사실 하이브리드라는 건 승용차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로 밴을 만든다. 화물차까지 하이브리드로 한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중에 어떤 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었는데요. 기대했던 2.5L 하이브리드 아니네요. 사실 카니발보다 좀 더 무겁고 좀 더 짐도 많이 실을 텐데 2.5L 하이브리드 달아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2.5L는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죠. 지금은 현대차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이 엔진은 뭐냐? 1.6L 180마력 터보 엔진, 요거 달고요. 여기다가 54kW 전기 모터를 달아서 합산 최고 출력 245마력을 내는 차입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10마력 정도 높은 차, 1.6L 부족하지 않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카니발 하이브리드 몰아보면 알지만 좀 시원시원하게 나간다, 경쾌하게 나간다 정도는 아니지만 절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엔진입니다. 원래 스타리아에 들어가던 디젤 엔진이 177마력짜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월등히 강력하고, 이 스타리아는 처음부터 가솔린이 아예 없었고 LPG가 있었는데 LPG가 240마력이었어요. 3.5L LPG였는데 그것보다도 출력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스타리아 중에는 제일 잘 달리는 차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타리아는 당연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라인업 그대로 나올 겁니다. 9인승, 11인승 당연히 있을 거고요. 스타리아 3밴, 5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3밴은 뭐냐? 3인승 앞쪽에 1년으로 쭉 앉히는 거. 5밴 하면 뭐냐? 앞에 둘, 뒤에 셋 이렇게 앉혀서 5인승으로 만드는 거. 이런 밴들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괜찮겠죠? 아니, 화물차에 하이브리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스타리아의 그동안 파워트레인이 좀 아쉬웠다는 건 LPG 있고 디젤이 있는데 가솔린이 없어서, 가솔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하이브리드가 최초로 가솔린 스타리아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나오냐? 올 상반기라고 하는데요. 늦어도 5월 이내에는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네요. 이제 3월이니까 3달 안에 나오네. 지금 가만 보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이건 안 살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능 보면 기존 디젤보다 훨씬 우수하고, 연비에서는 가솔린이나 LPG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사실 LPG 모델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운영비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면 LPG가 지금 리터당 970원입니다. 휘발유보다 한 40% 정도 저렴한 거예요. 근데 스타리아에 들어가는 LPG 엔진을 보면 이게 LPDI 엔진이 아니고 기존 구형 LPG 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 연비 6km에 불과하거든요. 연비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예상 연비는 13km/리터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니발 하이브리드하고 거의 비슷한
조금 더 낮은 정도, 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연비가 13 정도다 하면 거의 2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PG 모델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저렴하다. 환산해서 1km당 연비를 계산해 보면 하이브리드는 만약에 연비가 13이 나온다 라고 하면 km당 125원, LPG 같은 경우는 km당 150원 정도가 나옵니다. LPG보다 훨씬 저렴한 거죠. 세금도 지금 3.5리터 그리고 1.6리터니까 세금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와 진짜 경제적이네. 이제 하이브리드 있으면 뭐 전기차 필요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기차는 만약에 320원짜리 급속 충전만 한다, 뭐 집에 충전기 없다, 제일 비싼 것만 넣을래, 이런 사람들도 킬로미터당 60원이에요. 하이브리드의 절반 정도. 전기차하고 비교할 바는 확실히 아닌데, 그래도 하이브리드 이 정도면은 오우 괜찮다, LPG보다 낫네, 이런 정도로 연료비가 절감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이브리드가 나올 때마다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세제 혜택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특정 기준을 넘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제 혜택은 143만원.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돈이죠.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중형차 같은 경우는 14.3km/L를 넘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인 게, 이 중형차와 대형차를 가르는 기준이 배기량이에요. 배기량이 1.6리터로 배기량이 줄어들면서 이게 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4.3km/L를 넘어야만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14.0,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형차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 배기량이 2000cc를 넘어가면 대형차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2000cc를 넘게 되면 연비는 13.8km/L만 넘어도 친환경차로 인정을 해줘요. 배기량이 2000cc가 되지 않더라도 크기만 어마어마하게 커져도 대형으로 넣어줘요. 근데 크기 기준을 보면요, 지금 길이가 4700, 너비가 1700, 높이가 2m를 초과해야 됩니다. 근데 2m를 초과할 수 있느냐? 사실 초과할 수 있어요.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는 1990mm고요. 카고 모델은 딱 2m라서 다른 차는 몰라도 카고 모델은 1mm만 높이면 그럼 이 기준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대형차라도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13.8km/L를 넘어야 되는데 아마 이 차는 13.8을 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친환경차 인증 143만원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스타리아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곧 스타리아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스타리아 전기차는 다양한 곳에서 이미 실증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찍혔습니다. 여기 보면 한진택배라고 써있어요. 앞모양은 스타리아인데 뒤는 택배차야.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가 내세우고 있는 PBV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각 사업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작해주는 거죠. 이렇게 제작한 차가 지금 거리를 다니는데 당연히 전기차고요. 주행 거리라든지 뒤에 실는 이 짐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이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하필 이게 한진택배냐? 한진택배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이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설비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택배 차량 전부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한진택배 보면 택배 터미널에 태양광 발전소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서 전기차 충전을 하면 이 택배차들이 다닐 때 일단 매연을 품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사실 택배차들의 대부분은 정차 있잖아요. 아파트나 뭐 건물 앞에 이렇게 정차해서 한참 세워놓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시동 계속 걸어놓고 주변에 배출가스를 막 내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다니는 것만 해도 내 집이나 내 아파트나 이런 곳에 배출가스가 적어진다는 점 때문에 아주 좋고, 그리고 이 차들이 태양광을 주로 해서 달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주 바람직하죠. 물류 자체가 친환경이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택배라는 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있을 텐데 모든 장사가 그렇지만 비용이 있고 버는 돈이 있잖아요. 비용이 태양빛이야. 태양광을 받아다가 그걸로 에너지원을 해서 그걸로 택배를 하면 무슨 대동강물 팔아먹는 그런 느낌이죠. 어쩌면 세계 최초로 태양빛만으로 달리는 그런 물류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굉장히 큰 계획, 원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은 사실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미국 아마존이 리비안에 투자해서 택배 차량을 받아다가 그걸로 전기 택배 차량으로 다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잘 됐나? 잘 안 됐죠.
리비안이 아직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 10,000대 정도 공급했다고 하거든요. 10,000대면 너무 멀었지. 지금 주문한 게 10만 대인데, 그런데 만약에 파트너가 현대라면 이거 10,000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어깨 걸고 서로 시너지 내는 거, 이거 굉장히 보기 좋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에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요거 화재 사건, 요거 만만치 않았습니다. 차를 사고 1.1km 타고 바로 세워놨는데 바로 화재가 났다는 거죠. 야, 이게 불이 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뭐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니 1km라면 뭔가 초기 불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불나는 건 전기차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가솔린차, 하이브리드 차 중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행됐나, 이분의 다음 글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알아보니까 온라인에 글을 쓰기 전에 이미 기아에서 차를 바로 환불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좀 더 팔로우업해서 나중에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식으로 쉽게 환불해줬다라는 것 같아요. 원인이 뭐다 이런 거 밝히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원인을 불문하고 일단 환불, 그리고 나중에 조사, 이렇게 해야지 맞죠. 지금 1km밖에 안 탔다는데 일단 그나마 잘 수습된 것 같긴 한데 이 원인이 뭔지도 잘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요즘 하이브리드가 계속 나오고 하이브리드가 꽤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큰 만큼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도 아주 민감하게 대응해서 모두 다 안전하고 오래 탈 수 있는 자동차 만드는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